자, 이번 시간은 창비 국어2 1단원 세 번째 봉산탈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자, 일단 제목부터 좀 분석해보죠. 이거 뭐야, 이거. 봉산이 뭐야?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연락 쉬운 거예요. 탈춤이 뭐야? 탈 쓰고 댄스. 근데 봐봐. 왜 기초적인 거, 이제 본문은 빨리 읽을 건데 기초적인 걸 잘 공부를 해야 돼요. 탈춤 왜 탈을 쓰고 했을까? 지금 현대 연극은 이렇게 벗고 하잖아. 과거에는 왜 탈을 쓰고 했을까? 뭐를? 캐릭터? 너무 똑똑해. 너무 깊게 들어갔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거야. 그래서 가리고 해악을 주고 풍자를 하는 거죠. 그죠? 탈춤은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일단 노래도 있고요, 춤도 있고요, 연기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탈춤에 대한 간단한 거를 써줄 테니까, 자, 당연히 해악과 풍자가 들어가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어요. 무대 장치가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공연 장소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객석과 무대가 소통합니다. 소통. 구분되지 않고. 예를 들어 탈춤 출 때 딴따다다다단 딴따 그러면 관객들도 같이 일어나. 전국 노래자랑 알지? 거기 할머니들이 막 흥분해서 막 뛰어 올라오지. 그런 것처럼 탈춤은 객석 따로, 공연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춤추고 다 같이 놀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석과 무대가 소통을 하고요. 이런 거죠. 관객이 참여할 수 있어요. 관객 참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랑 같아? 앞에서 배웠던 흥부전이랑 비슷해. 흥분전 말고 흥부전. 저번 시간에 빠진 놈들은 흥부전 안 배웠죠. 자, 비슷하게 서민 언어와 양반 언어가 공존해요. 이유가 뭐죠? 자, 이게 지금 향유층이 서민이거든요. 향유층이 서민인데 왜 양반 언어가 나올까요? 이거 흥분전 할 때 했잖아요. 주인공이 누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렇지. 양반을 조롱하려면 주인공이 양반이 나오는데 양반이 등장하자마자 오메오메 겁나 궁금하 뭐 이렇게 약간 서민 말투 쓰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양반 언어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연은 아무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뭐라고 쓰냐면은 이해할래나? 극중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해가죠? 막 바다 앞에서 하면 바다가 배경이 되는 거고요. 산 옆에서 하면 산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춤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는 게 글의 구성이 좀 돼 있죠? 글의 구성. 읽으면서 선생님이 해줄 건데, 이건 파트 3개로 나뉜다고 그냥 요건 따로 보세요. 칠판 보세요. 파트 3군데로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하나가 뭐냐면 재담 구조를 해요. 재담 구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여기 이제 시조짓기랑 한시놀이, 그리고 이제 뭐 수수께끼 놀이 같은 걸 해요. 이따가 또 나올게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취바리가 등장을 해요. 잘 봐. 세 가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셋 다 양반의 뭔가 부정적인 면모를 풍자나 해악을 줄 건데, 재담 구조가 뭐냐면요. 재담이 대화 구조를 통해서 양반의 부족한 부분이 나온다. 이런 거다. 자, 연결해 줄게요. 여러분들, 양반 나오십니다! 그럼 이제 음악 올려. 둥둥당, 둥둥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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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해. 둥둥닥, 둥둥둥닥. 양반 3명이 둥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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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둥둥닥 나오는데 걸음걸이가
둥둥닥 둥둥둥닥 이게 아니라 셋 다 촐랑대 둥둥닥 둥둥닥 둥둥 나오는데 하회탈이 한 명은 언챙이야. 또 한 명은 언챙이 더 심한 언챙이야. 뒤에 있는 동생은 대사도 없어. 막 부채로 형들 머리 치면서 이렇게 나와. 둥둥닥 둥둥.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다 나올 때쯤에 아 양반이라고 진짜 양반이 아니라 다 어디서 등신 같은 양반들이 나온단 말씀이요. 그럼 객석에서 막 빵빵 터져. 그럼 걔네들이 화를 내. 아니 뭐야? 우리를 등신 같다 그랬나? 아유 어떻게 들었어요. 최고의 가문에 양반 세 분 나온다고 했죠. 그래? 최고의 양반이랴.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두 번째야. 여러분 담배 그 짧은 담배로 피지 말고 양반처럼 긴 담배대로 객석 여러분들도 담배 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양반들이 기분 나쁜 거야. 양반만 필 수 있는 건데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들었어요. 긴 담배대 피지 말고 짧은 담배대랑 떠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담배 피지 말고 떠들지 말라고? 예. 좋다. 띵띵닥당, 띵띵닥당, 띵. 자, 여러분들. 자, 이 양반이, 제가 제대로 된 양반을 만나보지 못했어. 그래서, 제대로 된 양반 찾으려고 전국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없어. 다 양반들은 허접해. 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띵띵닥당, 띵띵. 이런 구조가 한 4개, 4-5개 테마로 반복돼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그 재담의 구조가 100% 나오고요. 어차피 여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는 양반들 스스로. 야, 형. 야, 형이야. 야, 이놈들아. 예, 형님. 우리 시조 짓기나 한번 해볼까? 좋죠, 형님. 너부터 지어봐, 시조. 저기 있는 저 무덤에 인생 무상 느껴지는구나. 어우, 형님 짱이에요. 이번엔 한시 짓기 해볼까? 한시 한번 지어보세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 저도요. 이게 시야. 엉망진창인 시를 지어놓고 지네들끼리 칭찬해줘.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내. 이때는 얘는 말뚝이가 놀리지? 이건 말뚝이 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멍청함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취바리는 상인 계층인데 얘가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돈을 모아요. 비리로 돈을 축적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삼형제가 얘 잡아와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취바리가 와요. 와서 너 이 새끼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러자 말뚝이가 왜 가만히 안 놔둬요. 뇌물이나 받아먹고 봐주죠. 그럴까?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뇌물 받는 양반의 비판. 얘는 양반의 무식한 비판. 얘도 양반의 멍청함과 무식한 비판이야. 온통 양반 풍자하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여기 보면 이 작품의 갈래상 특징이 좀 독특해요. 자, 말 그대로 탈춤인데 이 탈춤이 주로 이건 이제 시험지 나오겠죠. 옴니버스 이렇게 외워. 버스. 옴니버스식 구성. 자, 이 옴니버스식 구성이란 여러 이야기가 각각의 주제를 갖는 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7장인가 그럴 거야. 여기서 그 중에서 6장인데 1장 뭐부터 6장까지 7장까지 되어 있어. 그 중에서 6장이거든. 6장이 양반춤이에요. 그 제목이 양반춤이요. 그런데 다른 작품들은 연결이 된단 말이야. 1장에 나왔던 애가 2장에도 나오고 2장에 나와서 3장에 나오고. 그런 거는 피카레스크야. 너네 혹시 지붕 뚫고 하이킥 알아? 거기 보면 어떤 날은 이순재가 주인공이고 어떤 날은 정준하가 주인공이지. 그런 게 이제 연작소설처럼 등장인물이 겹치면서 가는 거 피카레스크인데, 이 옴니버스는요, 버스 자동차 차문 생각하세요. 각각 달라, 주제가. 등장인물도 각각 달라. 알겠어요? 봉산탈춤 중에서 이게 몇 장이다? 6장이라는 거 알아놓고 본문 들어갑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6과장 양반춤이라는 양반마당입니다. 시작할게요. 말뚝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말뚝이. 자, 이게 이제는 평민, 서민을 대표해주는 역할입니다. 얘 역할은 당연히 양반을 조롱하는 역할. 쉽죠? 자, 시작합니다. 번거지 쓰고 채찍을 들었어. 자, 번거지 동그라미 치고 채찍 동그라미 치세요. 이 번거지와
채찍을 통해 얘가 마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마부죠, 마부. 그러니까 서민계층이죠. 마부예요, 마부. 이제 계층을 알려주는 옷차림이고요. 국거리 장단은 느리지만 신나는 거예요. 국거리 장단은 물론 이제 조선시대 이런 비트는 타지 않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느리지만 신나는 거야. 양반삼형제를 인도함에 등장. 자, 양반삼형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죠. 양반삼형제 세모치고요. 뭐 자습서로 보는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그 위에 덮쳐 세모쳐요. 부정적인 거는 웬만한 건 세모입니다. 자, 이제 역시 뭡니까?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의 대상. 조롱, 비판의 대상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의외로 외양 묘사를 통해, 외양 묘사, 행동 묘사를 통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갑니다.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의 점잔이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줄거요. 어색하게 춤을 추며. 아까 내가 다 연기해 준 겁니다. 글이 쉬워지기 시작하죠. 양반 삼형제는 마지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령님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이제부터 세모 치는 건 다 양반의 권위를 상징해요. 흰 창옷 세모 치고요. 관 세모 치세요. 여러분 다 안 써요. 흰 창옷, 관, 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남색 회자 세모치고 복권 세모쳐요. 그리고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이 일부러 얕잡아 보려고 이렇게 얼굴 표정을 이렇게 만든 거죠. 부채와 장죽 세모쳐요. 부채와 장죽은 양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양반의 채통하고 어울리지 않죠? 자, 여기까지 소주제는 양반 삼형제가 말뚝이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쓰세요. 말뚝이 양반 삼형제 등장.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쉬. 자, 쉬.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은 또 종쳐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쉬. 종쳐도 계속 보세요. 쉬. 이게 집중 유발이에요. 집중. 관객들 집중 유발. 그리고 제담의 시작. 폭로 예고. 시작합니다. 말뚝이가 뒤에 뭐라고 나왔어? 음악과 춤이 멈추지. 이 역할도 하는 거야.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는 거야.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른 소른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재상으로 계신 제대로 된 양반인 줄 알지 마시고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줄구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이런 게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이 작품에는 이쪽 지운다. 이 작품에는 언어 유희가 3개인가 나와요.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데 우리 언어 유희 어디서도 한번 나왔지? 흥부전에 나오지 않았나? 자, 양반이라는 글자로 여기 양반은 그 한자가 아닌데 량 이게 양이에요. 양. 개다리 소반 반. 요랑 요 글자가 원래 양반이라는 뜻이 아닌데 이걸 이용했죠. 그래서 이런 걸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놈을 이용해서 말장난치는 게 바로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첫 번째 게 나왔죠. 이 개잘량이 개가죽이라는 뜻이에요. 개가죽. 그리고 개다리 소반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밥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개다리처럼 이렇게 생긴 밥상 있죠. 이게 개다리 소반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양반이 아니라 이렇게 등신 같은 양반 나온다는 뜻이야. 언어유희 외우시고요. 가면 계속합니다. 모르면 이따 질문하세요. 위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새끼들. 야 이놈 뭐야? 자, 쉬 다음에 뭐야? 양반을 조롱합니다. 자. 양반의 위엄을 드러내요.
이 부분이 뭐냐면 거기다 여러분들은 줄을 그세요. 양반 나오신다 하는 부분 있죠. 양반 나오신다. 왜? 양반 나오니까 겉표면으로 보기에는 양반 나오시니까 닥치라 이거야. 인정해줬어, 권위를. 양반 나오시니까 계속 떠드세요, 이게 아니라 양반 나오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까지는 권위야. 그런데 금방 조롱을 하죠. 조롱. 제대로 된 양반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 바보 양반이라는 뜻이야. 바보 양반. 바보 양반 나온다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호통을 치죠. 아니 뭐야? 이놈의 새끼가 미친 거 아니야? 한 다음에 뒤에 변명을 할 거예요. 변명을 하면 좁아. 계속 카메라 올 수 있죠? 변명하면 안심을 해요. 안심. 죽을 것 같네요. 림보도 아니고 이거. 안심하면 춤을 춰요. 춤. 한번 살짝 찍어주세요. 이게 구조야.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양반 나오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된 양반이 아니라 등신들 양반 나와요. 아니 뭐 이놈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양반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양반이라네. 댄스. 또 춤추고 다시 또 쉬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보자 이제. 게잘량이란 양자에 게다리 소반이란 반자 나오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요. 아니 이놈 뭐야? 여기다 호통이라고 써놓으면 되겠고요.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 자, 이 양반들 잠깐 줄 한번 봐봐. 이것도 약간 은근히 조롱이 들어가죠. 여기서의 양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조선시대 양반도 있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뜻도 있어. 근데 봐봐. 이 양반분들이라고 안 하고 이 양반들 이렇게 썼죠. 여기서 조롱하는 거죠. 여기서의 양반은 진정한 사대부 양반이 아니라 어떤 양반? 상대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나 뒷부분을 보면 노론, 소론, 호, 조병, 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영의정, 의정, 좌의정,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 나오신다 그랬죠. 이게 변명이에요. 이생원이라네. 생원이라는 말이 양반을 뜻하거든요. 이생원이라네 하고 국거리 안심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여기까지가 제담 1이에요. 춤까지. 춤은 시험 문제 100% 나오는데 이쪽 잠깐 보실게요. 카메라님. 춤은요. 일시적 갈등 해소. 일시적 갈등 해소를 시켜줘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여기다 쓸게요. 관객을 참여시켜요. 관객도 함께 춤춥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제담이 마무리돼요. 제담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제담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댄스의 역할입니다. 다 같이 춰요. Let's go.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여보시오 구경하시는 양반들. 자, 여기서의 양반은 상대를 그냥 존중해주는 말이죠. 양반이 뜻이 달라요. 구경하시는 양반들, 상대를 존중해 주거나 일반 남자를 말해요. 일반 남자. 그리고 그 밑에 쓰세요. 객석과 무대가 구분 없다고. 여보시오 구경하시는 양반들. 개콘을 보면 가끔씩 관객들한테 뛰어나가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여보시오 구경하는 양반들. 여기서의 양반은 누구라고요? 일반 남자 또는 일반 남자를 좀 치켜 세워줄 때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따란 곤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저 연죽전은 담배 가게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 선생님이 쉽게 공부시켜 줄게요. 이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면 이게 죽자, 대나무 죽자죠? 이 죽은 다 담뱃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뱃대를 대나무로 만들어서 폈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저 연죽전이니까 담배와 관련된 가게죠. 저 담배 가게로 달려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빌려서라도 해서 시작. 양칠간죽 궁따. 양칠간 죽자 들어갔죠? 긴 담뱃대야. 무슨 담뱃대? 긴 담뱃대.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가옷씩 되는 거. 발가옷은 다 단어 외워버려. 팔을 벌렸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길이 뭐 그런 거야. 외우지 말고 한 발가옷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죽죽 담뱃대야. 오동수복 연변죽 죽죽 담뱃대를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무의 개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개낚시 이렇게 낚시. 담배를 어떻게 펴라? 긴 담뱃대로
이렇게 긴 거. 이 긴 담뱃대는 다 양반의 전유물이야. 이 죽자 있지, 죽자. 이건 다 양반의 권유물이란 말이야. 여기는 뭐가 빠졌니? 이게 빠졌지. 양반의 위험이 빠졌어. 맞지? 근데 여기 조롱부터 들어가죠. 뭐 하래? 담뱃대 이야기야. 선생님 테마는 간단하게 단어로 해줄게. 담뱃대를 긴 걸로 피시오. 그래서 양반들 화나겠죠? 보겠습니다. 뭐 이놈아! 어디 평민들도 긴 담뱃대를 피게?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 피지 말고 헌화, 시끄럽게 떠드는 걸 금지하라고 그랬어. 이거 외워야 됩니다. 헌화는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그냥 떠든다라고 써놓으세요. 떠드는 것을 금지하라 그랬죠. 여기 변명이죠. 양반들이 안심합니다. 아, 떠드는 걸 금지하라 그랬대. 국거리 장단으로 두 번째 제담이 끝난 거예요. 춤췄어요. 됐죠? 세 번째 제담 보겠습니다. 쉬 여보시오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뚜따르 악공들이 개콘을 보면 징징징징징 치는 사람들 있지. 걔네들이 악공이에요. 그때 연기하는 사람이 그 악공하고도 대화하죠. 저기 악공들 큰 소리를 더 치워주시오. 대화하죠. 역시 객석과 관객이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두 군데를 고르면 여보시오 구경하시는 양반들 그 부분하고 악공들 말씀 좀 들어봐요 하고 장단치는 악공까지 그게 개입시켰어요. 오음육률 자 이거 뭐야 세모쳐요. 이거 양반의 전유물이에요.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어. 홀뚜기 동그라미 치고 바가지 장단 동그라미 쳐요. 이거는 평민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양반이 얘네들이 나올 때 음악 그렇게 럭셔리한 걸 틀지 말고 그냥 풀필이나 불고 그냥 바가지로 쳐라는 소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재즈나 오페라 음악 같은 거 틀지 말고 그냥 힙합이나 틀라. 이거 국회의원 나오는데 뭐 민주당 새누리당 누굽니다 나오는데 뭐 나와? 일렉트로닉 띠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평민들 음악이 일렉트로닉이야. 그러니까 지금 뭘 틀지 말아라. 클래식 틀지 말고 일렉트로닉이나 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또 이것도 조롱한 거죠. 자, 이번에는 테마가 뭐야? 세 번째 테마는 음악이죠. 음악을 그렇게 럭셔리한 거 오음육률 틀지 말고 일렉트로닉 틀어라.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런 뭐야?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어요? 용두, 해금, 북장고, 피리 이걸 따지면 뭐 서양의 음악 럭셔리한 음악들 악기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한 가락도 빼지 말고 건드러지게 치라 그랬죠 하고 변명했어요. 럭셔리한 악기로 럭셔리하게 치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 건드러지게 치라 그랬어 하고 또 춤을 췄습니다. 이번에 음악 파트였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쉬 말투가 예 너희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딜 그리러 다니느냐. 여기 이게 위험이야. 양반은 네 하인이 항상 옆에서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말을 한 거니까 이게 위험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봐봐. 이 담뱃대랑 음악 부분은 뭐가 빠졌어? 양반의 위험이 생략됐어. 위험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네 번째 테마는 아직 몰라요. 위험이 나왔네요. 갑니다. 예, 양반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양반 앞에다가 제대로 된을 넣어주세요. 제대로 된 양반을 찾으려고요. 찬밥 국마라 1조씩 하고 아침 일찍 먹고 이런 거는 다 너네들이 알아서 외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외우란 말이야. 찬밥 국마라 아침 일찍 먹고 마국간으로 들어간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자 노세원님이 언어 유희 두 번째예요. 노세원님. 자, 이 노세가 뭐냐면요. 당나귀 노세가 뭐지? 당나귀인데 그 고자 생식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성인인데 뭐 내가 뭐 야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못 갖는 그 뭔지 알겠죠? 그냥 평생 태어나서 일만 하는 당나귀랑 뭐랑 뭐 이게 노세일 거예요. 걔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뭐랑 발음이 비슷한 거냐면 노생원님 생원이 양반이라고 했죠? 나이 드신 양반님이랑 발음 비슷한 걸 노세원님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양반을 뭐 취급한 거야? 양반을 말 취급한 거죠. 말도 허접한 말. 언어 유희로 말장난 친 겁니다. 두 번째 언어 유희였어요. Let's go party people.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줄긋고 별표. 말뚝이님 내가 타고. 지운다. 말뚝이님 내가 타고. 자기 자신을 님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내포된 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예요. 양반을 깔아 조지고 지가 타고 아가 이제 세수하고 괜찮아. 선생님 여기까지 말고 잠깐 끊을게. 알겠어? 너를 위해서 너만 미안합니다. 자,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술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자, 이제부터 묶어봐. 서양 영미부터 이렇게 묶어봐. 서양부터 영미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고요. 어디서부터까지 어디까지냐면 나무 결결이 다 찾아봐도 샌님 비뚝한 놈이 없습니다. 이 대사 끝까지 없습니다까지 배울 게 많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요 사음보의 운율을 가졌습니다. 우리 배웠죠? 다 시조할 때 사음보, 뭐 사사조, 열거, 과장법 엄청나죠? 선생님 다 외우고 있죠? 점강법, 처버 사용, 또 뭐가 있을까? 대꾸법, 실제 지명. 선생님 책 안 봤어요. 이 정도로 아주 달달달 여러분들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주면서 갈게요. 사음보는 뭐냐면요. 끊어읽기, 비트. 나무 결결이, 모래 잼잼이, 둥스딱, 네 마디로 끊어주고요. 사사조는 글자 수, 대략 4글자 정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운문체가 들어갔다는 소리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거는 종합예술이라 노래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거법은 먼저 알고, 과장법은 제대로 된 양반을 찾으려고 나무 틈 사이도 봤대요. 모래 사이사이도 본 거야. 나는 제대로 된 양반을 찾으려고 우리 아버지 콧구멍까지 살펴봤어.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콧구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점강법은 단위가 점점 작아져요. 100명, 아니 10명, 아니 1명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작아지면 점강법. 처벌은 겹치는 거. 결결이. 우리 오늘 파트 1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대꾸법은 구조 반복. 실제 지명 사용. 알겠습니까? 자, 시작 한번 해보죠. 서양 중에서도 영국, 미국 줄어들었죠? 법덕은 프랑스와 독일이에요. 법국, 덕국이에요. 오덕국이 아니라 법국, 덕국. 옛날 때는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했고 독일을 덕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오죠. 동양 3국. 중국, 한국,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물은 매주 발듯하고, 자, 물은 매주 발듯 줄거봐요. 거침없이란 뜻이야. 매주를 조지듯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이제 이 봉산 지역으로 옵니다. 동쪽은 여울이요. 이게 실제 지명이야. 여울이 실제 지명입니다.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대꾸법 있죠? 동은 여울. 서는 9월. 쿵딱. 동여울 서구월. 둥딱. 남들이 북향산. 둥딱. 방방곡곡. 면면 춘춘. 바위 틈틈. 모래 잼잼. 나무 결결. 이게 처버야. 오케이? 열거 처버.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왔어? 모래 잼잼이 나무 결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점강법 맞죠? 서양 중에서 영국, 미국, 어디,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동양 3국, 그 다음에 봉산 지역, 그 다음에 모래 틈 사이, 그 다음에 나무 결 사이. 점점 줄어들었죠. 자, 모르는 거 한번 여기서 물어봐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없습디다의 말은 못 쳐봐. 디다. 브라질 골키퍼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 디다는요, 없습디다는 비꼬는 경어체예요. 뭐뭐 합디다? 뭐 이런 거 있죠? 비꼬는 존댓말이에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디다 하면서 또 조롱한 겁니다. 뭘 조롱했다고요? 자, 뭘 조롱해? 힘내요. 제대로 된 양반 찾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는 중략돼 있으니까 충이 생략됐죠?
호통하고 변명하고 춤이 생략됐어요. 다 왔어요.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그리 돌아다니느냐? 여기는 쉬가 생략된 거죠. 이번에 5번째 테마는 세처예요. 세처. 조롱하는 방법이죠. 3번째 세처. 세처가 뭐냐면요. 여관이에요. 여행하다가 잠시 쉬는 곳. 여행하다가 잠시 쉬는 곳인데 우리 지금 여행 나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펜션이나 콘도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냐? 그랬더니 말뚝이가 마구간을 만들어요. 읽어보죠.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딜 그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별표.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별표 쳤어요. 이거 써놓으면 됩니다. 무대장치 필요 없다고. 특별한 무대장치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극중 또 써요. 특별한 무대장치 필요 없고 공연장소와 극중장소 일치. 공연장소와 극중장소 일치. 별표 쳤죠?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면 돼요. 바닷가 마을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바다 보이시죠? 갑자기 공연장소가 바다로 바뀌고요. 산이면 저 금강산 말이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때 배경이 그 땅입니다. 그 다음 다 왔어. 예,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문이 하늘이야. 줄거. 이게 바로 마굿간이야. 마굿간. 얘 직업 자체가 뭐야? 마부죠, 마부. 짐승 취급했고요. 아까 노세원님이랑 비슷한 거야. 이놈 뭐야? 호통을 했어요. 호통. 이놈 뭐야? 호통입니다. 그랬더니 위에는 조롱, 호통.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변명이 나오네요. 좌좌우양의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에 산호기둥에 비치 연못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전판자여 내려보니 장판장이라. 이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 이래서 학원 오는 거야. 외우지 마. 화문성 치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동쪽에 붙은 글들은 단방영정이란 글자고 서쪽을 바라보니 백인당주 유태화라는 글자가 붙어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이니에지라는 글자가 벽에 붙어있고 북쪽을 바라보니 효제충신이 분명하니 자 열거법 대꾸법 그죠? 이는 가위 말하자면이란 뜻이야. 가위는 말하자면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 볼짝시면 럭셔리한 용장 봉장 괴두지 자개 함롱 장롱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비싼 거거든요. 노때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 죽 아까 죽 나왔죠. 뭐야? 담배떼죠. 자문죽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 자 삼털 같은 칼담배는요 싸구려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구려 담배. 자 그래서 봐봐 이리저리 맞춰놓고까지가 중요해요. 시험지 나옵니다. 별표 치고요. 여기까지는 변명하는 척 하다가 이 뒷부분부터는 재차 조롱을 해요. 지금까지 칠판 보세요.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칠판 보세요. 변명을 한 번만 했는데 이 세터 부분만큼은 자 봐봐 선생님 연기해 줄게. 야 이놈아! 양반이 놀러 나왔으면 펜션 예쁜 거를 구해놔야지 뭐한 짓이냐?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은 없는데 마구간을 만들어놨어요. 이놈의 새끼가 미쳤어! 호통하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럭셔리한 가구들과 럭셔리한 평수에 온통 비싼 벽지, 온통 벽에 그 아름다운 한자가 붙어있는 그 알지 그거? 벽지에 너네들 하면 된다 그런 거 붙어있잖아. 아까 글자 이름이 그거야. 인의예지 뭐뭐뭐뭐 붙여놓은 방에 더러운 담배를 똥물에 묻혀놨어요. 하고 다시 조롱한 거야. 이해가냐? 앞부분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그 아저씨란다. 양반 삼형제를 위해 타워팰리스에 600억짜리 어쩌고저쩌고 막 해놓다가 거기에 똥을 다 발라놨어요.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재차 조롱을 한 거야. 읽어보죠. 삼털 같은 구린 담배를 저 평양 농푸르 선창의 돼지 똥물. 잘 봐. 3번째 언어 유희가 나왔어. 동푸르라는 게 동네 이름인데 여기 동자랑 돼지 똥물에 똥자랑 말장난을 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언어 유희 맞아요.
담배를 똥물에다가 묻혀놨어요. 했더니 이런 뭐야? 호통.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랬죠. 쇠털 같은 담배는 위에 있던 삼털 같은 담배랑 반대로 부드럽고 고급 담배예요. 여러분들 다 담배 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급 담배와 싸구려 담배의 맛을 차이를 알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얼굴 보니까 다 피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이 양반들 어찌 듣소? 부드러운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랬죠. 아, 다시 안심, 재차 안심.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안심2, 그죠? 그리고 일제히 춤을 춥니다. 한참 추다가 음악이 끝나고 세처가 줄거요. 세처방으로 들어간 척을 하는 거 알려주는 구절이고요. 자, 양반들이 세처 안에 앉고 중략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생하셨고요.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쉬는 시간 잠깐 갖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끝났어요. 자, 파트 2입니다. 됐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쉬는 똑같아요. 한제 여기는 재담의 구조가 안 나옵니다. 지네들끼리 잘난 척 하다가 지네들이 바보가 돼요. 야, 너 곱하기 잘해? 9, 7, 42,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지네끼리. 너 고구단 잘해? 기본이지. 난 9단까지는 다 외워. 남들 다 하는 거. 그러면, 아우야, 나랑 9구단 게임 할까? 5, 4? 20. 너가 해야지. 5, 4? 20 하면 너가 나한테 해봐야지. 아, 네. 뭐한 짓이야, 지금? 5, 4? 28. 24,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지네끼리 바보가 된 거예요. 렛츠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죽이 안 맞아서야.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여기서의 양반은 조선 사대부를 의미합니다. 양반이란 단어도 문맥적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의 양반은 조선 지네들이 얘기한 거니까 조선 사대부야. 자,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다 문제 뽑아줄게요. 양반이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가 상대를 낮추는 뜻이 있고요. 낮추는 거. 야, 이 양반아!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 남자를. 3번. 남편을. 우리 바깥 양반이 들어봤죠? 4번. 진짜 조선 사대부. 요렇게 네 가지로 주로 나옵니다. 뭐 더 있는데 나머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의 양반은 지네들끼리 사대부라고 한 거고요.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오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볼게요. 첫 번째 테마는 따단 시조입니다. 시조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바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조 모르면 안 된다. 초장, 중장, 종장. 알지? 3장 6구 45자짜리.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알지? 렛츠고.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이 동시에 같이 읽어요.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진 못하리라. 자, 이런 거를 탈로가라 그래. 양반들이 부른 게 주제가 뭐냐면 양반들이 시조 읊은 거는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우리가 늙었으니 다시 젊진 못하리라. 이럴 때 양반 시조한 다음에 말뚝이가 소리를 한다. 소리. 판소리 같은 거. 소리. 그래서 시조는 조선 초기에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고, 초기에 이 소리는 서민의 예술이에요. 전유물. 알겠어? 그래서 말뚝이가 대표를 해서 소리를 하는데 어떤 노래가 들어볼까요?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여기도 사원 보네요. 자, 무덤 나오죠. 얘는 주제가 인생무상이에요.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봐. 어떤 게 더 고차원이야. 늙음이 싫어 이거랑 누구나 늙게 돼 있어. 돈은 벌면 사라지게 돼 있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어떤 게 좋다가 아니라 어떤 게 더 고차원이야. 이게 더 고차원이란 말이야. 충분히 평민들의 소리가 시조보다 월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롱을 한 거야. 이해갑니까? 오케이, 됐어. 깔끔하네요.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글, 네모쳐요. 글. 여기서 말하는 글은 한시예요. 한시. 한문으로 만든 노래.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자, 랩 대결할 때 이런 거죠. 랩 배틀 붙을 때
너는 go로 해라. go. 그러면 나는 밥을 먹고 너뭐 뭐뭐 하고 학원에 가고 이게 이제 go를 집어넣고 레페트를 붙는 거거든. 마찬가지. 한시도 운자를 줘요. 운을 띄우게. 그러면 그 운이 무슨 글자인가 보자. 산자와 영자래요. 보세요. 산자와 영자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랩할 때도 나는 염산 먹고 뭐가 산되고 어디 무슨 산 가고 이런 식으로 시를 지어야 되는데 한번 보자. 야, 그거 어렵다. 일단 여기가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죠. 왜냐하면 산하고 영자는 굉장히 지어낼 게 많은 한자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했죠?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게. 영시조는 여기 있는 시조가 아니라 한시를 읊는 말투로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항주 명산의 동선령이라 동그라미 쳐요. 작대산에서 산자 동그라미 치고 동선령의 영자 동그라미 쳐요. 자, 한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 지명으로 내용도 없는 한시를 지었어요. 역시 또 무식함을 풍자. 이런 거야. 여기 산 무슨 산이니? 산자 영자를 줬는데 이렇게 한 거야. 와, 가을이 되니 울룩불룩 아차산. 그리고 대관령 이렇게 지은 거야. 한시를 엄청나게 무식한 거죠. 그랬더니 그 형님 잘 지었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자빠졌죠. 이건 뭐야? 칭찬의 경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안 써 이 자식들아? 그리고 위에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 평산의 동선령이라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냈어요. 겸양의 경륜인가? 자, 형님 잘 지었습니다. 칭찬의 경륜. 동생 한기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총자와 모자인데 운자를 줬는데 열나 어려운 걸 준 거야. 한자에 별로 없는 총자와 뭐라고? 모자. 그랬더니 그 운자 참 어려운 글자로군. 낑낑대더니 이번엔 뭐라고 지었냐면 집세기 앞총 헝갑총 꿍따 남학신 뒤축에 거멀 모자. 한시짓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시짓기인데 우리말로 했다고. 알겠어? 써놔요. 한시짓기인데 우리말로 시를 지음. 역시 무식한 거죠. 자, 이번 세 번째 테마는 수수께끼 놀이에요. 파자놀이입니다. 이런 거야. 파자놀이 설명해 줄게. 이거 시험지 나올 수도 있어. 밭이 밭 위에 밭 아래 나무를 심었다네. 이거 뭐야? 이거 맞나? 이거 과일 과자인가?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밭 아래 나무를 심었네. 그러면 과일과 정답! 이거야. 이게 한자 수수께끼 놀이야. 파자놀이가. 알겠어요? 알겠냐? 파자놀이가 밭 아래 나무를 심었다네. 과일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추는 거야. 이걸 맞춰야 돼. 이걸 맞춰. 또는 이렇게 해봐. 해가 떴는데 달도 떴다네. 뭐야? 그렇지. 밝을명. 이렇게 맞추는 게 파자놀이야. 이게 수수께끼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시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흰백자 쓰겠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그러면은 몸뚱이는 하얗고 다양한 색깔 뭐 해야 되는데 얘가 뭐래요? 그 운고옥편 한자 사전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혹시 그거 피마자 아닙니까? 이거 식물 이름이야. 얘는 단순히 묘사한 거야. 이런 거. 자, 빨간색과 파란색은 무엇이냐? 그러면 붉은 붉을단, 푸를 청, 한자를 조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빨갛고 파란 건 무엇이냐? 태극기. 정답!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피마자가 그렇게 생겼거든. 자, 엉터리 파자놀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동생 참 대단하다, 용하다. 형님, 내가 앉아 부를까요? 푸르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서 있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그럼 또 한자를 조합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그거 참 어려운데. 그거 논임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논 위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무엇입니까? 논주인. 야! 뭐 이렇게 또 바보같이 한 겁니다.
자, 그것만 알면 돼요. 하하, 차차참, 그거 참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취바리 등장으로 사건이 전환되는 파트 3로 가도록 하죠. 자, 이제 뭐 쉽죠? 파트 3는 취바리 등장입니다. 취바리 vs 빠밤! 바로 양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온 게 바로 조선 후기 상황이라. 전쟁이, 다 잘 들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양반이고 뭐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조선을 가르는 전기 후기를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평민들은 양반의 권위에 복종하여 예 마님 당장 내 발을 씻어라. 예 마님 당장 너는 당장 밥을 해와라. 당장 뭘 해라. 당장 엎드려서 너는 두들겨 패겠다. 예 마님. 그러다가 전쟁이 막 터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점점 백성들은 이거 다 양반 탓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양반 탓이요. 이래서 이런 스타일이 나온 거야. 근데 양반이 전쟁 터지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재물을 빼서 탐관오리의 횡포, 가렴 주고. 지가 돈이 없어. 전쟁 터져가지고 국가가 힘든 6.25 전쟁이 터졌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월급이 500인데 450 걷어가는 거야. 국가에서 450, 너네 동네 국회의원이 50, 또 누가 50, 마이너스야. 양반들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양반은 아무리 뭐 이렇게 양반 되겠어 돈이 없어. 그 양반은 점점 권위가 내려가고, 평민인데도 이게 많어. 람보르기니 타고 다녀. 평민이야. 이러고 가다가 양반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는데, 아이고 마님, 자전거 타고 있는 양반이 그리요 잘 가게. 예? 자전거는 막 언덕길. 이게 좋다. 조선 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뭘 상징하냐? 상징이야. 놀부야, 놀부. 신흥, 상인을 상징. 얘는 돈이 권력이에요. 양반은 전령이나 전령. 권위가 살아있긴 한데 권위가 많이 추락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파워가 남아있긴 합니다. 둘이 붙는 거야. 알겠어? 그걸 상징해. 읽어볼게요. 이놈 말투가, 예,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자, 줄거야. 횡령이라고 써요. 나랏돈을 횡령한 거야. 횡령. 나랏돈 횡령했다고. 그러니까 취바리가 돈을 번 게 제대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불룩 뱀, 스네이크, 뱀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거기다 쓰세요. 양반들의 상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양반들의 상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놈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날쌘이 비호 같은데. 또 역시 뭘 의미해 이게? 비유를 사용하여 당신의 상인 계층의 파워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또 암시하죠.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오지 그냥은 못 잡아옵니다. 전령, 네모치고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전령이 구속영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참 잘 가르친다. 그리하여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바로 옆에 있죠, 말뚝이. 이게 또 웃긴 거죠. 이거 봐봐. 전령 좀 써주십시오. 자, 옛다. 당신 잡혔소. 여기 옆에 서 있는 거야. 알겠지? 당신 잡혔소.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온다. 아직도 양반의 파워가 살아있긴 하다는 얘기예요.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이것도 이제 양반 조롱하기 위해서 똥꼬를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댄 거야. 양반은 못 본 척하지. 그러면서 이래요. 이게 뭔 냄새야? 똥냄새죠? 이거 뭔 냄새요? 이놈이 이를 안 닦아서 입에서 똥냄새 난다고 얘기하죠.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자, 줄거요.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똥꼬에 갖다 박아라. 끔찍하죠. 이거를 양반의 횡포를 역시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설득합니다. 새님, 말씀 들어봐요.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자, 조선 후기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별표.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별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오?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나눠 쓰고 새님 좋고 나도 좋고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어. 당시에 양반들의 비리를 의미하죠.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날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말고 계시오 했더니 다 같이 춤췄죠. 춤췄죠.
이거는 인정한 거. 오케이, 그래, 네 뜻대로 하자 하면서 춤추고 끝났어요. 춤은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해소를 의미합니다. 뭘 암시하죠? 뇌물을 받을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주제가 3개야. 원, 대화 구조, 담화 구조를 통해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고, 투, 지네끼리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셋, 취바리를 등장시켜서 당시 양반들이 상인계층을 어떻게 생각했고 돈을 뜯어내는 거에 급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반의 비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산탈춤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저 학생들 한 30분 봐주고 올 때까지 이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